서울 봉은사가 불교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지난달 인도 현지에서 상월결사 순례 외호 활동과 한인도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계종단을 찾아 전통문화 발전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건학기본기관장 회의에서 신행 활성화 등 5대 공통의제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 서남사에서 후보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맞대결을 펼치는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은 화합과 쇄신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프랑스 파리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서울시 무형 문화재이자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 3대 의식으로 꼽히는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생전 예수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이 각종 불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으로 장엄됐습니다. 대형 괴불이 내걸리고 장엄한 범패 소리와 환희로운 작법무가 어우러집니다. 사부대중은 전생과 금생에 지은 죄업을 참여하고 오로지 부처님 법에 의지해 더 이상 악업을 쌓지 않을 것을 서원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불례를 깨뜨려 대자유를 찾아 윤회한 고통 카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지혜와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윤달을 맞아 봉은사에서 생전예수제가 봉행됐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로 지정돼 있으며 봉은사는 한국불교 문헌 기록상 최초로 예수제를 설행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며 생전예수제도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례가 바로 생전예수제입니다. 보통 불교에서 제라고 하면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그 고운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갚아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넓은 의미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함께 모여서 부처님도 항상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대중과 함께 하라. 수행은 대중과 함께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부대중은 생전예수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건 물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교구 모금함 등을 통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튀르키예 지진 구호에 동참했습니다. 월정사 기획국장 해량 스님과 재무국장 덕엄 스님 등은 어제 총무원을 방문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3천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전쟁 때 많은 희생자를 내며 우리나라를 도와준 튀르키예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돕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량 스님과 덕엄 스님은 교구 사찰 곳곳에 모금함을 설치해 신도와 탐방객들이 튀르키예 피해 지원에 동참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원륜사가 종단 핵심 불사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튀르키예 난민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산 원륜사 주지 대성 스님과 신도 40여 명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특별기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성 스님은 출가 인연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익히며 수행 정진하고 있다면서 종단의 큰 원력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신도들과 알뜰히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이렇게 많은 분이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조계종은 튀르키예 현지 이재민을 위해 임시거처 백동을 짓고 있는데 곧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인도 현지에서 상월결사 순례 외호 활동과 한 인도 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계종단을 찾아 전통문화 발전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황보승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지난달 인도 방문의 성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인도 순례 이후 불교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회장으로 천불화현이란 이름의 모임을 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황보승 의원은 불교 지도자로서 자승 스님의 결단이 조계종단 주최 상월결사 인도 순례 여법한 회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승 스님께서 그날 마지막 여기 법회하실 때도 정치인들 여야 정치인들이 와서 참 고마웠다 이런 말씀도 또 멘트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보람있게 생각 모든 것이 우리 총무원장님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가피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병주, 이수진 의원은 이번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불자 국회의원들이 정당에 상관없이 불교 발전을 위해 마음을 합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5명이 가서 이제 저희들끼리도 단단하게 앞으로 역할을 하자. 그래서 불교중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가 그동안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전통문화 발전이나 불교 발전을 위해서 저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정당 상관없이 이제 그 마음을 내고 하자 이렇게. 실제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예방 자리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기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에서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열어 신행 활성화를 비롯해 건학이념과 인문학 확산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도서 발간 등 5대 공통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가권은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행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가권 법당에서 토요 가족법회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불교서적 부처님의 생애, 가편집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교 사전 전문 교정, 교열자 투입을 통해 사전의 완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산하학교 법당에선 건학기념 구현을 위한 메타버스와 유튜브 활용 방안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시흥 법연사가 동국대 건학위원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1,100만 원을 기탁하며 동참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본관 5층 건학위 회의실에서 법연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2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국대 학생 11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은 지역 사찰과 학생들 간 인연이 잘 이어져 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연사 주지이자 동국대 정가권장 진명 스님은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장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불자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공부하는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각 사찰이 해당 지역 출신 동국대생들을 지원하는 동국대만의 특별한 장학제도로 새로운 불교인재 육성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순천 서남사에서 후보 간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맞대결을 펼치는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은 종책 과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화합과 쇄신이 절실하다는 데는 뜻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양자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의 표심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종도들의 불심을 결집하고 종단의 재도약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상진 스님. 다가가는 종단, 적극적인 종단을 표방하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태고종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종도들의 아픔이 어떤 것을 있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총무원이 아닌 발벗고 나서서 태고보우 국사의 번맥을 잇는 종단 정체성 쇄신을 청사진으로 내세운 성호 스님. 종단 개혁이 태고종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이라며 연륜과 경험을 갖춘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고종을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장자종단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의 결심을 했습니다. 태고 법통을 잇는 태고종 수장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두 후보. 토론의 시작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이 공약 내용을 보니까는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해가지고 이 많은 것을 다 해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방대학교 학장까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지금 40년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가까워 오는데 과연 동방대학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단 화합과 포교 활성화 방안을 놓고 후보마다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 교구 종문의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불교 포교 활동 대법회를 열면 종도 화합도 물론이와 포교 활동도 되면서 우리 종단도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포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단 프로그램을 현대화시켜서 불교 의례인 영산제 등 무형문화재의 활성화 방안과 종단 문화 행사 방식을 놓고서도 온도차를 달리했습니다. 무형문화재에 있어서는 모든 문화재를 갖고 있는 문화재장들을 다 모셔서 문화 행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3일은 가야 돼요. 현행 종원 족복과 관련해서는 상진 스님은 개정의 필요성을, 성호 스님은 타종단 승려가 태고종으로 옮길 때 드는 전종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종원과 종법이 전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전종자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전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태고종은 오는 11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총무원장 후보자 2차 정견 발표회를 연 뒤 18일 오전 10시부터 164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해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불자회가 조계종 제6교구 말사 대전 고산사 약사전에서 2023년 철도안전 무사고 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삼귀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황상주 불자회장의 철도안전 무사고 기원 발언문 낭독,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축사, 고산사 주지 규봉 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크고 작은 철도 사고 여파로 철도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봉행되는 철도 안전 무사고 기원 법회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철도인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규봉 스님은 법문에서
경쟁하는 직장 생활보다는 행복하고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사고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법도량 김해 바람일 선언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창건 정신을 되새기고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창건 기념법회는 젊은 학인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고 장학금을 전하는 승보 공양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바람일 선언 불자들은 지난 2013년 상가 건물 2층에서 개원한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3000일 가늠기도, 법화경 독송정진 등 정진의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법문에서 주지 인해 스님은 신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분하고 전화를 다 드렸어요. 지금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치 제가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구나 그 생각이 하나 다 와닿대요. 한번 넘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큰 부담 없이 그 산을 맞닥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대요. 또한 바람일 선언 불자들은 지나온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다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특히 10주년 개원 기념법회는 승보공양 법회로 진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성가대학교 학인 스님 등 15명에게 가사를 올렸습니다. 동국대학교 바람일선언 장학회는 학인 스님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살림들과 신도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바람일 선언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중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도 정말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저희 학교에 또 재학하신 학인 스님도 계시고 박사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람일 선언은 이날 경례 간음전 낙성식도 봉행했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도심 속 전법도량을 일궈낸 바람일 선언은 개원 10주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시민 불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바람일 선언은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 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스님의 그 원력과 가르치심을 꼭 이어가고 제가 늘상 바라는 것은 우리 바람일 선언에 오면 행복하다. 정말 좋다. 누구라도 걸리지 않고 누구라도 떳떳하고 오고 싶다 하는 그런 절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를 보면 세계인들은 한국하면 K-팝, K-웹툰 등 K-콘텐츠를 떠올렸고 한국을 방문하면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줄을 이뤘는데요.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도 엿보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 학교를 찾은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의 클로드 모네 고등학교. 프랑스 교육부가 대학의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독일어와 영어 등 7개의 정규과정 외국어 수업 가운데 한류가 일으킨 한국어 수업은 인기 만점입니다. 한국 교육부 취재진을 위한 임시 참관 수업인데도 참여 학생들의 한국어 사랑은 후끈합니다. 학교 책임자는 학생들의 이 같은 한국어 열풍이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 인기몰이가 학교 현장에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남한이니 북한이니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02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식당이 벌써 100개가 넘고요. 한국 K-콘텐츠하고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정말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초중등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60개 학교 1,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일본어를 선택한 이릉기 학교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서 전 세계 26개국 2만 5천여 명의 한류 팬 10명 가운데 6명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음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바람은 클로드 모네 고등학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그때는 다시 오면 여행하고 싶어요. 춘천에 가본 적이 있고 서울보다 너무 달라서 다양성 한국의 다양성은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Moi, si je retourne en Corée, j'aimerais bien déjà approfondir la langue. Parce que je pense qu'avec les cours, c'est pas suffisant. Enfin, il faut vraiment une interaction. Et également, j'aimerais bien découvrir la culture culinaire. Parce que c'est vrai que quand j'avais été, on avait un programme, etc. Donc, j'avais pas pu forcément être libre dans mes choix. Mais ce qui était déjà très bien, mais découvrir d'autres plats, etc. Même de la street food, même si c'est pas forcément sain, mais voilà.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와 떡볶이, 핫도그 등 한류 체감 콘텐츠가 뒤따라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현실은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유행하는 사찰 음식이라든지 퓨전 음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떡볶이, 순대와 같은 그런 분식까지도 골고루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사실 프랑스 현지에서는 그런 문화 자원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그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풍성한 전통 문화유산을 앞세운 현지 포교 전략과 한국초청, 템플스테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실천 방안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